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빠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아빠도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확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 문화나 사내 어떤 팀별 분위기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남성의 육아휴직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또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입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는 과거에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낸다라고 하면 승진은 포기해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은 글쎄요, 저는 남성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글쎄요, 뭐 제가 남성이기는 하지만 이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거와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사실 잘 못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주변에서 보면 뭐 예전과 좀 달라졌다 이제 이런 평도 나오기는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의 어떤 육아휴직이 이제 증가를 하려면은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서는 남성도 충분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인식이 한 70% 정도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이제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일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26.3%를 차지했고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도 약 8,000명 정도로 지난해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 수준인데 사실은 이제 반반이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 부분이 아마 김지수 기자가 말했던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 아직까지도 여성보다는 남성 비율이 확실히 적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육아를 여성의 문제로 여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복직 후에 예상되는 어떤 경력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의 육아휴직으로의 참여를 막고 있는 거죠. 네. 집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전체 육아휴직자 31만 명 중에 34%가 복직한 뒤 6개월이 지나 받을 수 있는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진 퇴사자도 있었겠지만 상당수가 휴직을 한 이후에 직장에 정확하게 제대로 복귀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남성 육아휴직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체 분야와 규모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큰 겁니다. 아무래도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육아휴직 사용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해 공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6명 중 1명 이상이 이제 남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2017년에 9.9% 비율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7.7%까지 올랐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공무원이 이제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 공무원은 얼마나 됐나요? 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앙부처 이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41.5%나 됩니다. 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 공무원 비율이 이제 처음으로 40%를 넘은 겁니다. 2019년에 30%를 돌파한 지 2년 만인데요. 이렇게 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건 승진 경력 인정과 수당 확대와 같은 정책 뒷받침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 때문인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니까 이런 불안감이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네, 인사혁신처가 2015년 자녀 1명당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일단 3년으로 늘렸고요. 2018년부터는 승진 경력 인정 범위도 넓혔습니다. 첫째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경제적으로 빠듯해질까 봐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이 있습니다. 250만 원까지 인상됐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한 거죠. 이보다 더 두려운 건 나의 육아휴직으로 내 동료가 일이 급격히 많아질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요. 네. 인사처는 휴직자를 대신하는 대체 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이제 그만큼 덜어준 거죠.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제도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민간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네.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사용 비율이 낮은 편이고요. 또 대기업에선 남성 육아휴직이 또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남성 육아휴직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기업의 어떤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에서는 전년보다 11.4% 증가했지만 5인 미만, 9인 미만 같은 매우 작은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5%가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이런 양극화 현상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남성에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여성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남성 육아휴직이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근무자 혹은 개인에겐 육아휴직은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용을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할 경우가 있는 거죠. 네. 해외의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이런 육아휴직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자면요. 네. 그 북유럽의 이제 아빠 휴직 제도를 이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라떼 파파라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이제 스웨덴의 아빠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네.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서입니다. 스웨덴은 부모가 자녀 한 명당 총 480일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90일은 아빠가 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육아휴직은 엄마든 아빠든 누구나 좀 마음 놓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녀, 경단녀라는 표현까지 생길 정도로 경력 단절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로 가장 큰 게 바로 육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남성들 역시 육아휴직이 많지 않았죠.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에게는 이제 더 가혹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육아로 인한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할 때에도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후에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지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이제 일과 삶의 균형, 이것을 뜻하는 이제 워라밸. 잘 지키면서 살고 있을까요? 최근에 한 보안 서비스 업체가 전 세계에서 워라밸이 가장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해서 화제인데요. 서울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글쎄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여전히 과로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워라밸로는 그렇게 순위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제 노동 환경, 사회 제도적 지원, 거주 환경 같은 이제 다양한 측면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세계 주요 도시 워라밸 순위에서 이번에 이제 조사에서 특별히 또 실업률, 또 유급 육아휴직 일수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순위를 매겼더니 한국은 88위였습니다. 물론 지난해 30위에서 굉장히 훅 떨어진 순위이기는 한데 OECD 국가가 38개 국가거든요. 네. 저희가 매번 이제 OECD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상위 10개 국가 중에 8곳은 유럽 지역이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14위에 올랐습니다. 낮을 거다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네요. 그렇죠. 네, 씁쓸합니다. 네, 일하는 엄마, 아이 보는 아빠를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